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을. 뉴욕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신중하게 빨간 소스를 숟가락에 떠 맛보고 있습니다. 런던 웨이트로즈 매장에서는 한 영국인 주부가 생소한 한글이 적힌 빨간 통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파리의 요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따라 읽으며 그 독특한 맛에 감탄사를 내뱉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바로 500년 전 한반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의 발효 음식이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고추장.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고추장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음식의 인기를 넘어선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유네스코가 한국의 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 때 전 세계 음식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하나의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다. 어떻게 흙으로 만든 항아리 속에서 시작된 작은 발효가 37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조미료 시장을 뒤흔들게 된 걸까요? 왜 세계적인 셰프들은 고추장을 21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10대째 이어온 한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가 어떻게 스타벅스의 메뉴판에까지 오르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50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추장의 탄생 순간부터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푸드 혁명의 중심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과연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장 제조 지식과 관행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올해 75세인 기순도 할머니였죠. 기순도 할머니. 언뜻 보면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지만 그녀의 손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고추장은 좀 특별해요. 10대째 내려오는 방법이거든요. 할머니의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음식 전문가들이 그녀의 고추장을 맛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죠. 이건 뭔가 다르다. 할머니가 만드는 고추장의 비밀. 그것은 바로 시간장에 있었습니다. 시간장이 뭐냐고요? 37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발효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간장과 달리 시간장은 콩을 발효시킬 때 특별한 미생물을 활용하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효소가 고추장에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맛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순도 할머니의 집안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습니다. 1960년대 할머니가 시집 올 당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집안의 전통은 너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 낡은 방법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젊은 시절의 기순도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집집마다 공장에서 만든 고추장을 사다 먹기 시작했거든요. 굳이 몇 달씩 걸리는 전통 방법을 고수할 이유가 있을까? 1970년대 할머니는 한번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당시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화학 조미료와 인공 첨가물을 피하라고 했고 할머니는 궁여지책으로 다시 전통 방식의 고추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의 아토피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만든 고추장을 먹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같이 맛이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순돈의 고추장은 뭔가 특별해. 매운맛만 나는 게 아니라 깊은 맛이 나. 하지만 진짜 반전은 201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한 우연한 기회에 할머니의 고추장을 맛본 요리 연구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고추장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맛은 처음 봐요. 그때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고추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고추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유산균과 효모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3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태계예요. 연구진의 이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장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할머니의 시간장으로 만든 고추장이 세계 무대에 첫 등장한 건 의외의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각국 선수단을 위한 한식 뷔페에서 할머니의 고추장이 처음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그 중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도 있었고 글로벌 푸드 트렌드를 이끄는 음식 평론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빨간 소스의 정체가 뭔가요? 그들의 질문에 할머니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고추장이에요.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370년의 세월과
10대에 걸친 정성,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유네스코 지정 당시 심사위원들은 할머니의 고추장을 맛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다.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 식품의 모델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 본인은 이 모든 찬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했을 뿐인데 과연 이 겸손한 할머니의 그냥이 어떻게 전 세계 미식계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그리고 370년 전통의 시간장은 어떤 과학적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고추장이 탄생하기까지의 놀라운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의 이야기를 말이죠. 1592년 조선 왕조 임진왜란이 한창인 그 시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군이 조선에 가져온 것은 칼과 총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배 한 구석에는 작고 빨간 열매가 담긴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고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추는 원래 일본 토종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야기는 100년 전 14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는 향신료를 찾고 있었죠. 특히 후추를 말이에요. 당시 후추는 금보다 비쌌습니다. 검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콜럼버스는 인도에 도착했다고 착각하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재배하는 매운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후추의 일종이겠지? 콜럼버스는 이 빨간 열매를 레드페퍼라고 명명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고추의 영어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콜럼버스 본인은 이 고추가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고추는 16세기에 스페인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아시아까지 전해졌죠. 1540년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 고추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신기한 열매에 남만고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남만은 남쪽 오랑캐, 즉 외국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 고추가 인기를 끈 이유는 매운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고추를 약재로 사용했어요. 특히 동상치료와 관절염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죠. 그러다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왜군들은 추운 조선의 겨울을 대비해 고추를 가져온 거예요. 그들에게 고추는 전쟁용 약재였던 셈이죠. 하지만 조선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고추를 맛본 조선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놀라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미였습니다. 이게 뭐야? 매운데 자꾸 먹고 싶어진다. 당시 조선의 식문화는 상당히 밋밋했어요. 주요 양념은 소금, 마늘, 파 정도였고 매운맛이라고는 생강이나 겨자가 전부였죠. 그런데 고추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613년 조선의 농서지봉유설에 처음으로 고추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고추는 맛이 매우나 음식에 넣으면 맛이 좋아진다. 하지만 진짜 혁명적인 변화는 164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조선의 농민들이 고추 재배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고추가 한반도의 기후와 토양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존의 조선에서 재배하던 작물들보다 병충해에 강했고 수확량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보관이 쉬워서 겨울나기 식량으로도 안성맞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고추가 들어온 건 1590년대인데 고추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1670년대부터예요. 거의 80년의 시간차가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인들의 신중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농업 사회였어요.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식재료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처음 20-30년은 고추를 그냥 채소로만 먹었어요. 그 다음 20-30년은 김치에 조금씩 넣어보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1670년대가 되어서야 고추를 발효 음식에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추와 된장의 만남. 이미 조선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콩 발효 기술이 있었어요. 된장, 간장, 청국장 같은 장류 문화가 발달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천재적인 요리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고추의 매운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을 합치면 어떨까? 1680년 최초의 고추장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초기 고추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맛이 거의 없었고 색깔도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죠.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고추장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1760년 증보산림 경제에는 무려 7가지의 서로 다른 고추장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추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상도식 고추장은 매운맛이 강했고 전라도식은 단맛이 강했습니다. 충청도식은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고 강원도식은 간이 센 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음식 발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추장의 확산은 조선 사회의 민주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장류는 주로 양반층에서 즐겨 먹었어요.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고추장은 달랐습니다.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었고 재료도 구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평민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었죠. 고추장 하나로 조선의 식탁이 민주화된 셈이에요. 하지만 고추장의 진짜 혁명은 19세기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죠.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고추장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완성시켰을까요?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죠.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음식도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련의 시대에 고추장이 오히려 지금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20년대 일제는 조선의 전통 음식을 비위생적이라며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했죠. 조선인들이 만드는 장류는 세균 덩어리다. 문명국가의 국민답게 일본식 조미료를 사용해야 한다. 총독부는 이런 취지의 포고문까지 발표했어요. 그런데 조선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 고추장을 없애라고?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제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조선인들이 고추장 제조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몰래 숨어서라도 전통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불러온 거예요. 1925년 경성지금의 서울의 한 장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파는 고추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고추장은 기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고추장은 왜 이렇게 달콤해? 할머니의 비밀은 조청 사용에 있었어요. 기존 고추장은 단맛이 거의 없었는데 이 할머니는 쌀로 만든 조청을 넣어서 단맛을 낸 거죠. 그런데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운맛과 단맛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조청을 사용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전통장이 더럽다고 하니까 아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혼내주자 생각했어요. 저항의 의지가 혁신을 만들어낸 셈이죠.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전쟁 준비를 위해 식량 통제를 강화했어요.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들을 모두 공출해갔죠. 하지만 고추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상대적으로 통제가 덜했어요. 고춧가루, 콩보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고추장으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추장에 들어가는 재료의 비율과 제조 방법이 더욱 정교해졌어요. 1938년 평안남도의 한 농가에서 일어난 일은 고추장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콩 수확량이 크게 줄었어요. 고추장을 만들 콩이 부족해진 거죠. 그런데 이 집 며느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보리를 더 넣으면 어떨까? 기존에는 콩과 보리의 비율이 73 정도였는데 이를 55로 맞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맛이 더 좋아졌어요. 보리의 단맛이 고추장에 깊이를 더해준 거죠. 이렇게 우연히 발견된 황금 비율이 지금도 많은 고추장 제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고추장 발전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1943년에 일어났어요.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그해, 일제는 국민총력전을 선포하며 모든 전통 음식의 제조를 금지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모든 식량은 일본군에 공급해야 한다. 개인적인 음식 제조는 금지한다. 이때 조선 전역의 고추장 제조업자들과 가정주부들이 비밀리에 연합했습니다. 우리의 맛을 지키자. 그들은 밤에 몰래 만나서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조법을 서로 공유하며 더욱 발전시켰죠. 이때 만들어진 항일 고추장 네트워크는 해방 후 한국 고추장 산업의 기초가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일제강점기가 끝나자마자 조선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고추장 만들기였어요. 그런데 35년간의 시련을 겪으며 고추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맛의 균형이 완벽해졌고 제조 기술도 훨씬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별 특색이 더욱 뚜렷해졌죠. 더 놀라운 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추장이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직후 미군 정청이 실시한 식품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음식 1위 김치, 2위 된장찌개, 3위 고추장. 고추장이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 강제 이주된 조선인들이 현지에서 고추장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기후와 재료로 만든 고추장은 본토와 약간 달랐습니다. 더 달콤하고 점성이 강했어요. 이 제일동포 버전 고추장이 나중에 한국으로 역수입되면서 또 다른 혁신을 불러일으켰죠.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또 다시 시련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고추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전쟁 중에 미군들이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추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이 빨간 소스는 뭐야? 매운데 자꾸 먹게 된다. 미군 부대 내 한국인 조리사들이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부대찌개라는 독특한 음식으로 발전하게 되죠.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추장만큼은 더욱 발달해 있었어요. 전쟁 중에 각 지역의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서로 다른 고추장 제조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 결과 더욱 다양하고 맛있는 고추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1950년대 말 한국의 고추장 제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특히 발효 과정에서의 미생물 조절 기술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만들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산업화와 함께 고추장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전통의 맛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공장제 고추장의 등장은 한국 음식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훗날 고추장의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였습니다. 1962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장. 한 젊은 사업가가 기계 앞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그는 고추장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전통 방식으로는 한 달에 고작 100통밖에 못 만든다. 이걸로는 사업이 안 된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성과 대량 생산으로 재편되고 있었죠. 하지만 고추장만큼은 예외였어요. 발효라는 과정 때문에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김철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발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일본 유학 시절 배운 효소 이론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특정 효소를 첨가하면 발효 과정을 인위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1963년 첫 번째 속성 고추장이 탄생했습니다. 기존에 6개월 걸리던 발효 과정을 단 1개월로 단축한 거예요.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전통 고추장의 깊은 맛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매운맛과 단맛은 있었지만 그 특유의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가 부족했어요. 김철수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1965년 우연한 계기로 해결책을 찾게 되었어요. 당시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에서 고추장을 주문했는데 미군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더 달콤하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더 달콤하게? 김철수는 설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넣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순히 달아지기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맛의 균형이 좋아진 거예요. 설탕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동시에 감칠맛을 끌어올려준 거죠. 이거다. 김철수의 달콤한 고추장은 미군 부대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을 통해 미국 본토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1967년 김철수 공장의 고추장이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되었습니다. 비록 소량이었지만 한국 고추장의 첫 해외 진출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 한국 고추장의 발효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이 제품의 발효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미생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당시 한국의 고추장 제조는 대부분 경험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나 표준화된 공정이 없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철수는 대학 연구팀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한국 최초의 과학적 고추장이 탄생했어요.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분석하고 미생물의 종류와 활동을 정밀하게 관리한 고추장이었죠. 그런데 이 과학적 접근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통 방식보다 훨씬 일정한 품질의 고추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1975년 김철수의 회사는 한국 최대 고추장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고추장이 진짜 고추장인가? 전통 고추장 제조업자들과 요리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기계로 만든 고추장에는 할머니의 손맛이 없다. 이건 가짜 고추장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어요. 공장제 고추장이 훨씬 저렴했고 품질도 일정했습니다. 게다가 유통기한도 더 길었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고추장 시장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의 고추장 공장이 생겨났고 각각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는 더 매운 고추장을, 어떤 회사는 더 단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용 순한 고추장부터 매니아를 위한 초고추장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추장이 가정의 음식에서 상품으로 바뀐 거죠. 기존에는 각 집마다 고유한 맛의 고추장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사 먹는 음식이 된 거예요. 1985년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85%가 시판 고추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드는 가정은 15%에 불과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제 고추장의 품질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통 방식에 견줄만한 맛을 내는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온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가 다단계 발효였어요. 첫 번째 발효에서는 콩의 단백질을 분해하고, 두 번째 발효에서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고, 세 번째 발효에서는 최종 맛을 완성하는 방식이었죠. 이 기술로 만든 고추장은 전통 고추장보다 오히려 더 복합적인 맛을 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추장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어요. 이 빨간 소스는 뭐야? 정말 독특하다. 올림픽을 계기로 고추장의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1990년대에 일어났어요. 한국 고추장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건 바로 공장제 고추장이었습니다. 왜 전통 고추장이 아니라 공장제 고추장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해외에서 판매하려면 일정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공장제 고추장을 더 좋아한 거예요. 전통 고추장은 발효 특유의 강한 냄새와 복합적인 맛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했거든요. 반면 공장제 고추장은 맛이 더 단순하고 친근했어요. 결국 한국 고추장의 세계화는 산업화된 고추장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전통의 맛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21세기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2012년 8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한 곡이 한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는 고추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하나님 마트. 평소보다 이상하게 외국인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찾는 건 한국 라면, 김치 그리고 고추장이었죠. 고추장이 뭐예요? TV에서 봤는데. 마트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고추장을 찾다니.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15년 BTS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한류 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음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BTS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뭘까? 팬들은 BTS 멤버들이 먹는 음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추장을 발견한 거죠. 2016년 유튜브에 코리안 고추장 챌린지라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고추장을 처음 맛보고 반응하는 영상들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매운데 맛있어? 대부분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요리 블로거들이 고추장을 활용한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코리안 고추장 치킨 윙, 고추장 프라이 라이스. 전통적인 한국 요리가 아니라 서양 요리의 고추장을 접목한 퓨전 요리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퓨전 요리들이 데이트를 쳤어요. 고추장의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서양 음식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거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생겼어요. 올림픽 미디어 센터의 한식당에서 고추장을 처음 맛본 한 미국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요리의 비밀 소스다. 그의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리면서 고추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하지만 진짜 터닝포인트는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BTS가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했을 때 일이에요. 시상식 후 파티에서 한국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그 중에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가 있었어요. 참석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 맛에 반했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죠. 한번 먹어봐. 놀라운 맛이다. 이 포스팅들이 수백만 명에게 노출되면서 고추장은 일종의 셀럽푸드가 되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요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로운 맛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고추장이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난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특히 윤스테이나 팩종원의 요리비책 같은 요리 관련 콘텐츠에서 고추장이 자주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고추장을 만능 소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자에도 고추장, 파스타에도 고추장, 심지어 아이스크림에도 고추장을 넣어 먹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2021년 스위시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시는 스위트과 스파이시를 합친 말로 달콤하면서 매운맛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트렌드의 중심에 고추장이 있었던 거죠. 고추장만큼 단맛과
매운맛이 완벽하게 조화된 조미료는 없었거든요. 미국의 대형 식품 회사들이 스위시 트렌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 스타벅스가 고추장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에서 한국의 고추장을 메뉴 이름에 넣은 거죠.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샌드위치가 데이트를 쳤다는 거예요. 출시 첫 주에 매진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였죠. 맥도날드도 뒤따라 코리안 비비큐 버거를 출시했고 KFC도 고추장 한 윙을 내놓았어요.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이 모두 고추장에 주목한 거죠. 2023년 고추장의 글로벌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억 8천만 달러. 10년 전과 비교하면 600% 증가한 수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성장의 80%가 해외 수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 내수 시장은 그대로인데 해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추장은 순한 맛 고추장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운맛이 아니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은 고추장을 매운 소스가 아니라 달콤한 소스로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매운맛보다는 단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때문에 한국 고추장 제조업체들은 해외 수출용 제품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맛을 더 강화하고 매운맛은 줄인 글로벌 고추장이 탄생한 거죠. 2024년 영국의 고급 백화점 웨이트로즈에서 고추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두고 고추장이 케첩을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100년 넘게 서양 식탁을 지배했던 케첩을 한국의 고추장이 위협하고 있다니.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빠른 세계화가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혹시 고추장의 본래 정체성이 흐려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로벌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 걸까요? 2019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실 김지영 교수가 겪는 현미경을 통해 고추장 속 미생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이런 균은 처음 보는데? 그녀가 관찰하고 있던 건 기순도 할머니의 370년 전통 고추장에서 발견된 신종 미생물이었어요. 일반적인 고추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균이었죠. 혹시 이게 할머니 고추장의 비밀일까? 김 교수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먼저 할머니의 고추장과 시판 고추장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고추장에서는 무려 127종의 서로 다른 미생물이 발견되었는데 시판 고추장에서는 고작 15종만 발견된 거예요. 미생물의 다양성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추장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 고추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성분들이 검출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락토바실러스 고추장인시스 라는 신종 유산균이었습니다. 이 유산균은 고추장 특유의 깊고 복합적인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했어요. 김 교수는 이 유산균을 분리해서 배양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유산균은 매우 까다로운 환경에서만 살 수 있었거든요. 특정 온도, 특정 습도, 특정 pH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다른 특정 미생물들과 함께 있어야만 제대로 활동했죠. 이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균이네. 김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고추장 속에는 단순한 미생물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가 있었던 거예요. 127종의 미생물들이 서로 도우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생태계가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는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해로운 세균이 들어와도 기존 미생물들이 협력해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네. 2020년 김 교수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고추장 속 미생물 생태계의 복합적 상호작용이었어요. 이 논문은 세계 미생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에 이런 복잡한 생태계가 숨어있다니. 특히 유럽의 발효, 식품 전문가들이 크게 놀랐어요. 그들이 연구해온 치즈나 와인의 발효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의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미생물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2021년 김 교수는 서울대 의대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고추장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 고추장을 먹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건 면역력이 강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좋다는 의미였죠. 고추장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프로바이오틱 식품이었네. 더 깊이 연구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 고추장 속에 락토바실러스 고추장인시스는 항염 효과가 있는 특별한 화합물을 생성했어요. 이 화합물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었죠. 이게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일지도. 김 교수의 연구 결과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2년 네이처지에 김 교수의 연구가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 고추장에서 발견된 신종 유산균, 건강 증진 효과 입증.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 유산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산균을 대량 배양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없을까? 김 교수에게 수십억 원의 기술 이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유산균은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는데 혼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김 교수의 우려가 맞았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고추장인 시스를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126종의 미생물들과 함께 있을 때만 본래의 능력을 발휘했죠. 역시 자연은 단순하지 않아. 그런데 2023년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김 교수의 연구를 따라 일본 전통 발효 식품들을 분석해봤는데 고추장만큼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진 식품은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 고추장의 미생물 다양성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이 발표는 고추장에 대한 과학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한국 고추장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각 나라에서 연구한 결과가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고추장이라도 연구하는 환경에 따라 미생물의 활동이 달라졌던 거죠. 고추장 속 미생물들이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한다는 뜻이네. 김 교수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혹시 고추장이 살아있는 진화 시스템인 건 아닐까? 2024년 김 교수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장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추장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5년간 포관하면서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보관된 고추장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추장은 더 달콤해졌고 어떤 고추장은 더 매워졌어요. 어떤 건 새로운 향이 생겨났죠. 고추장이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시판 고추장들에서는 이런 진화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표준화된 제조 과정을 거치면서 미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거죠. 산업화가 고추장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김 교수의 이런 우려는 고추장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들이 전통 발효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판 고추장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공장식 제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유네스코가 한국의 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김 교수의 연구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장 문화는 단순한 음식 제조 기술이 아니다. 미생물과 인간이 수백 년에 걸쳐 함께 만들어낸 살아있는 생태계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정작 그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기순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370년 전통의 미생물 생태계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학적 유산의 소실을 의미했습니다. 김 교수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고추장 속 미생물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냉동 보존하기로 한 거예요. 마치 씨앗을 보관하는 종자, 은행처럼 말이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소중한 미생물들을 보존해야 해. 하지만 과연 냉동 보존된 미생물들이 다시 살아날 때 원래의 생태계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고추장의 놀라운 능력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2024년 12월 5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유네스코 제19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전 세계 24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한 가지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장 담그기 지식과 관행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한다. 그 순간 기순도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그저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해온 일이 전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 고추장에 더 관심을 가져주겠지만 정작 이 방법을 배우려는 젊은이는 없어? 할머니의 우려는 현실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마트에서 고추장을 사다 먹습니다. 직접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진짜 코리아 고추장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었던 거죠.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이 고추장 만들기에 도전하는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대부분 실패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요. 이런 놀라운 음식을 전통으로 가지고 있다니.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고추장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보세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그리고 한류까지 500년의 역사가 작은 항아리 하나에 압축되어 있어요.
게다가 127종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생태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까지. 고추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우주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효율성을 택할 것인가? 물론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순도 할머니 같은 전통 방식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대량 생산 방식도 발전시키는 거죠.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추장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고추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치, 된장, 간장, 젓갈. 우리의 모든 전통 발효 음식들이 같은 기로에 서 있어요. 세계가 우리의 음식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기순도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고 해요. 사람들이 내 고추장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할머니들이 다 하던 일인데. 하지만 바로 그 그냥이 특별한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그냥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한 것이 결국 37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그냥 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할머니가 알려주신 비법, 우리 집만의 특별한 방법? 그 그냥이 어쩌면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추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비범함, 일상 속에 담긴 역사,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 담긴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를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고추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음식이나 비법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만이 아시는 김치 담그는 법, 할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막걸리, 우리 집만의 특별한 양념장?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고추장만큼이나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집만의 특별한 음식과 그에 얽힌 추억들을 말이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지신 분이 계신다면 도전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기순도 할머니도 처음엔 서툴렀을 테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 음식의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된장에 숨겨진 이야기? 김치의 과학적 비밀? 아니면 막걸리의 세계화 스토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다음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전통 음식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